2023년 11월 14일 새벽 4시 23분.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던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멈춰 섰습니다. 길이 338m, 무게 89,000톤. 초대형 액화천 연가스 운송선 화신호였습니다. 그 배의 4번 화물창 깊은 곳, 두께 1.1mm의 금속판 위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겼습니다. 0.5mm.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 안에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 73,000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균열을 통해 스며든 가스는 순식간에 팽창했습니다. 압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탱크 내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분 후 첫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밤하늘을 찢으며 치솟았고 충격파는 30km 밖까지 전달됐습니다. 선원 26명은 필사적으로 구명정에 몸을 실었습니다. 18시간 동안 불에 휩싸인 화신호는 결국 대서양 2,000m 깊이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척의 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54개 보험사가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추정 손실액은 6조 7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같은 설계로 건조된 선박 48척에 대해 각국 정부가 긴급 운항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해운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브뤼셀의 한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긴급 보고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마리 슐츠, 38세, 스웨덴 출신 해양검사관, EU 기술인증기관 소속으로 14년간 273건의 선박 기술 인증을 담당해온 냉철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읽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계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고 뒤에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한 여정이 자신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입니다. 1mm의 오차도, 단 하나의 거짓도 바다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그 냉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의 거대한 비밀과 한국 장인들의 숨겨진 진심 사이에서 이것은 한 척의 배가 침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먼 기술이 진심을 만나고 거짓이 정직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진실을 지켜낸 사람들의 묵직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리가 직접 들려주는 그 충격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브뤼셀 EU 기술인증기관 본부 17층. 제 책상 위로 빨간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의실 문을 여니 각국 대표 12명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서양에서 LNG 운송선이 폭발했습니다. 사무총장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선원들은요? 26명 전원 구조됐습니다. 안도했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손실 규모는 최소 6조 7천억 원. 같은 설계의 배가 48척 더 운항 중입니다. 48척. 지금도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슐츠 검사관, 72시간 안에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그날 오후 포르투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시간 동안 화신호의 설계도를 들여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도면은 완벽해 보였거든요. 왜 폭발했지? 리스본 공항에서 곧장 사고 지휘선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을 직접 만났어요. 폭발 전에 이상한 점은요? 기관장이 대답했습니다. 미세한 진동이요. 출항 후 16일쯤부터 4번 화물창 쪽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 번 점검했지만 계기상으론 이상이 없었어요. 16일. 서서히 진행된 사고였습니다. 돌발이 아니었어요. 진동 시작부터 폭발까지 정확히 11일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인양된 잔해를 확인했습니다. 4번 화물창 탱크 벽면. 현미경으로 보니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금속 수축 패턴이 보였어요. 단열 실패구나. 탱크 내부의 극저온이 외벽으로 전달된 겁니다. 하지만 설계도상으론 단열재가 충분히 두꺼웠어요. 도면과 현실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건조 기록을 처음부터 추적했습니다. 계약서, 발주 내역, 자재 이력까지 모든 문서를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단열재 공급 업체가 건조 도중 바뀌어 있었어요. 노르웨이 전문 업체에서 중국 로컬 업체로요. 변경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중국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재 변경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효율성 제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만 톤의 폭발성 가스를 운반하는 배에서 효율을 위해 핵심 자재를 바꿨다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 훨씬 더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리스본에서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끝없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위 어딘가에서 지금도 48척의 배가 항해하고 있었어요. 같은 설계로, 같은 결함을 품은 채로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더 이상의 폭발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저를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을요. 브뤼셀에 돌아온 지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 급하게 두드렸어요. 동료가 발신인 표시 없는 소포를 건넸습니다. 마리, 이거 이상해. 보안 검사를 마치고 열어보니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실을 찾고 싶다면 이것을 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중국어로 쓰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격리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숨이 멎었어요. 화신호의 실제 건조 도면. 조선소 내부 작업 도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목숨 걸고 빼돌린 게 분명했어요. 공식 설계도와 비교했습니다. 단열재 두께 19% 감소. 용접 포인트 7곳 생략. 냉각 파이프 축소. 실제로 만들어진 배가 이거였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도면 곳곳에 적힌 코드.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과거 프로젝트 파일을 뒤졌습니다. 2020년 제가 담당했던 한국대우조선 프로젝트. 코드가 완벽히 일치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설계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내부 코드까지요. 상사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설계를 무단 도용한 것 같습니다. 코드가 일치합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슐츠. 중국은 EU의 주요 파트너예요. 조심하십시오. 이해했지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중국으로요. 3주 후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47층짜리 유리 건물. 중국 해양조선연합회 본부였어요. 슐츠 검사관님, 환영합니다. 펑수린 정책총괄 부주석. 40대 후반. 공학 박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 건조 도면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거대한 스크린에 3D 모델이 떴어요. 저희 설계는 국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저희 연구진이 7년간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들은요? 이건 한국대우조선의 내부 관리 코드 아닙니까? 펑수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국제산업표준 약어입니다. 아닙니다. 14년간 이 업계에 있었어요. 대우조선 고유 식별 체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슐츠 검사관, 기술이란 참고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 기술을 참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선했어요. 비용을 38% 절감했습니다. 그 비용 절감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펑수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심하십시오. 이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커리어가 끝날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중국인 남성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진짜 비교 자료입니다. 펑 부주석은 압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어요. 정치 때문에요. 제 형이 화신호 선원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남성은 사라졌고, 저는 USB를 열었습니다. 단열재 21% 감소, 용접 포인트 16곳 생략, 냉각 시스템 17% 축소, 검사 절차 5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파괴였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쌓아올린 안전망을 비용 절감으로 모조리 뜯어낸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면은 베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면 뒤의 철학, 기술에 담긴 책임까지는 절대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원본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5월 초였습니다. EU 본부의 공식 협조는 받지 못했어요. 상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진실이 외교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거제도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대우조선 조선소였습니다.
정문에서 한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슐츠 검사관님이시죠? 저는 오상진입니다.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 햇볕에 그을린 얼굴, 고요한 눈빛. 말수는 적었지만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설계가 원래 여기서 나온 거 맞죠? 오상진은 도면을 30초간 들여다봤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저희가 개발한 LNG 운송선 모델입니다.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복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분을 임의로 바꿨어요. 오상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열재를 21%나 줄였다고요? 이건 자살 행위예요. 직접 보여드리죠. 따라오시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315m 선박이 건조 중이었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물창 안, 거대한 탱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탱크 벽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3cm? 1.1mm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렇게 얇은 벽으로 7만 톤을요? 그래서 단열이 생명입니다. 탱크와 외벽 사이의 단열재가 정확히 43.2cm 들어갑니다. 0.05mm 오차도 허용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얇으면 열전달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기죠. 용접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탱크 모서리를 용접하고 있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저 용접 하나에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 10분입니다. 32cm 용접에요. 극저온 용접은 온도, 속도, 각도 모든 게 0.01mm 단위로 정확해야 합니다. 손놀림은 외과의사처럼 신중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 용접 포인트를 16곳이나 생략했습니다. 그럼 배가 아닙니다. 그건 떠다니는 철판 덩어리예요. 품질 검사실. 극저온 시험기 앞에서 검사원이 탱크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조각을 영하 163도에서 96시간 동안 관찰합니다. 단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구역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만듭니다. 전체를요? 네, 타협은 없습니다. 기술보다 정직, 성과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오상진이 검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배 한 척 만드는데 검사만 1042번 합니다. 중국은 200번대로 줄였죠? 840번의 위험을 놓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도면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면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 담긴 철학과 진심까지는 절대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해질 무렵 오상진은 저를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슐츠 검사관, 저희는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다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요. 그래서 저희는 1mm를 만들 때도 진심을 담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술 뒤에는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과 중국 복제품의 차이를요. 할 수 있습니다. 실험입니다. 실제 조건에서 직접 테스트하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겠다고요. 실험 준비에 4주가 걸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대한 강철 챔버가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이 7m, 벽면엔 수십 개의 센서가 빼곡했습니다. 여기서 영하 180도까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2개의 탱크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산과 중국 사양. 겉보기엔 똑같았어요. 한국산은 단열재가 43.2cm입니다. 중국 사양은 34.1cm예요. 이 9.1cm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시험 이틀 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번호, 펑수린이었어요.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실험 결과가 공개되면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는 끝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제발입니다. 당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부탁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험 당일, 연구소엔 4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한국 조선 업계, 정부, 해외 독립 검증인들까지. 오전 9시 정각, 2탱크가 챔버에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냉각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2분 만에 영하 163도 도달. 모니터에 두 탱크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처음 1시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1시간 14분이 지났을 때 이상 신호, 중국 사양 탱크에서 미세 진동 시작. 중국 사양 탱크의 그래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단열 불충분으로 외벽으로 냉기가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동은 커졌습니다. 1시간 58분. 중국 사양 탱크의 외벽 온도가 영하 42도까지 떨어졌어요. 한국산은 영하 0.8도를 유지했습니다. 저 온도 차이가 뭘 의미합니까? 단열, 실패입니다. 금속이 차가워지며 수축하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기술은 수치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손끝에 30년이 있습니다. 2시간 37분. 중국 사양 탱크의 압력 센서가 빨간 경고등을 켰어요. 내부 압력 급상승, 기화 현상 시작,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3D 이미지에서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균열 포인트. 처음 4개였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3시간 8분. 위험 수준 도달, 챔버 긴급 차단. 비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중화 가스가 주입되며 압력이 낮아졌어요. 실제 배였다면 벌써 폭발했을 상황이었습니다. 50분 후 챔버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산은 완벽했어요. 표면에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양은 달랐습니다. 여러 곳에 미세한 균열. 전자현미경으로 보니 23곳에서 금속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화신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단 3시간 만에 재현됐어요. 노르웨이 검증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극명한 차이라니요. 도면만 복사해선 안 됩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합입니다. 중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베꼈어요. 하지만 장인의 손끝, 검사의 철저함, 안전에 대한 진심까지는 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14년간 검사관으로 일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진심의 차이를 목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실험 후 오상진과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14년간 숫자와 인증서로만 일해왔어요. 배를 사람이 만든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사람이 타요. 누군가의 아들, 아버지, 남편입니다. 그래서 1mm에도 진심을 담는 겁니다. 이 결과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에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화신호가 나와선 안 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1mm의 진심 한국 조선 기술이 증명한 것.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브뤼셀에 돌아온 건 6월 초였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후 답장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즉시 올라오세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총장과 고위 관계자 9명. 보고서 읽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중국입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EU 중국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사실이라고 모두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조선 관련 거래만 수십조 원이에요. 하지만 48척의 배가 위험합니다. 다음엔 선원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슐츠, 당신 혼자의 신념으로 EU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보고서를 보류하세요. 중국과 조용히 협상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사고가 나면요?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요? 14년 커리어를 날리고 싶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허탈하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이 보였어요. 세상은 돌아가는데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펑수린이었어요. 브뤼셀에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펑수린을 만났습니다.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척하고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틀 전 중국 정부로부터 소환됐습니다. 화신호 사고 책임 추궁이었어요. 왜 완전한 복제를 못했냐고, 왜 결함을 파악 못했냐고 추궁받았습니다. 펑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인정할 수 없어요. 정치적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 기술이 한국을 베낀 실패작이라는 게 드러나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숨기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선 할 수 없어요. 제가 나서면 정치범이 됩니다. 펑수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공학 박사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기술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양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요. 그래서 한국 기술을 참고했습니다. 복제했죠. 네, 복제했습니다. 펑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도면을 가져온다고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도면을 가졌지만 사람을 못 가졌어요. 30년간 1mm를 다듬어온 장인들의 손을, 1042번의 검사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을 못 가져왔습니다. 펑수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기술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기술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처음으로 펑수린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방법을 택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면서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순간 배신자가 됩니다. 가족도 위험해져요. 중국에선 개인의 양심보다 국가 체면이 우선입니다. 펑수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공개해 주십시오. 이유 이름으로요. 그럼 저는 할 수 없이 인정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겁합니다. 압니다. 저는 비겁합니다.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펑수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조각나는 사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직함의 가치,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책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슐츠,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전 진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관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업계에서 끝난 겁니다. 아무도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혼자 하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제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북유럽 최대 해운사 노르딕 마린 본부. 슐츠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들은 위험합니다. 40분 동안 도면 복제, 비용 절감, 실험 결과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CEO는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업계에 공유하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유럽 전역을 돌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제 돈으로 제 시간을 써가며요. 어떤 곳에선 환영받았고, 어떤 곳에선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해운이 중국 계약 2척을 취소했어요. 대신 한국 조선소와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슐츠 씨의 자료 덕분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술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의 결정이 다른 회사들의 결정을 이끌었어요. 도미노처럼요. 하지만 중국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후에 공식 항의했어요. 중국 언론은 저를 반중 선동가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 이후 본부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열립니다. EU 해양안전청이 제 실험 결과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 중국 측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2주 후 브뤼셀 EU 본부 대회의장.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국 해운 당국, 조선소 대표들, 보험사 임원들, 중국 대표단도 와 있었고 펑수린도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펑수린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슐츠 씨,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지난 5개월간 중국산 LNG, 선박의 기술적 결함을 조사했습니다. 화면에 실험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사양 탱크가 균열되는 장면. 이 실험은 실제 화신호 사고를 재현한 겁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설계는 복제했지만 기술의 진심은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도면만 복사한다고 기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 뒤엔 경험이 있고 철학이 있고
진심이 있습니다. 1mm를 만들 때도 생명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기술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의 핵심 차이는요? 진심입니다. 한국은 1mm를 만들 때도 진심을 담습니다. 비용 차이는요? 한국산이 34% 비쌉니다. 하지만 그 34%가 생명을 지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국제 기자단에게 실험 영상을 직접 전송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실험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슐츠, 무슨 짓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더 이상 정치에 진실이 희생돼선 안 됩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펑수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결정이 뉴스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실험 영상을 보도했어요. 한국 기술의 정밀함, 중국 복제의 위험성, 그리고 진실을 밝힌 한 검사관의 용기까지.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 해운업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산 LNG 선박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사단을 구성했고 펑수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경질됐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펑수린이었어요. 슐츠 검사관,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제도의 작은 카페에서 펑수린을 만났어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습니다. 왜 한국에 계십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모든 직책을 잃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진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요. 대우조선에서 받아줬습니까? 오상진 엔지니어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펑수린과 함께 대우조선을 찾아갔습니다. 오상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슐츠 검사관,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상진 씨?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상진은 펑수린을 용접 작업장으로 데려갔어요. 한 작업자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펑 박사,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겁니다. 압니다. 이제는요. 오상진과 펑수린이 마주 섰습니다. 저는 기술을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었죠. 펑수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술을 지켜왔습니다.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요. 오상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만 있으시다면요. 펑수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원수였던 두 나라의 기술자가 정직함이라는 공통어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펑수린은 극저온 시험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96시간 동안 관찰한다고 하셨죠? 우리는 12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요. 오상진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 겁니다. 96시간은 우리가 선원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펑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정직하게요. 해질 무렵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슐츠 검사관, 당신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펑수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냈어요. 직장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택했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오상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도면이 아니라 진심이 만드는 거죠. 바다는 정직한 설계만 받아줍니다. 그리고 당신도 정직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의 국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함만이 바다를 건넙니다. 펑수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엔지니어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기술은 베끼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요. 그럼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오상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배우고 싶다면 저희는 기꺼이 가르치겠습니다.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수평선 너머로 한 척의 배가 천천히 항해하고 있었어요.
저 배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펑수린이 물었습니다. 3개월 전에 완공된 LNG 운송선입니다. 아름답네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상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가 되고 경쟁이 협력이 되고 거짓이 정직으로 바뀌는 순간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다시 거제도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한국대우조선에서 건조한 첫 LNG 운송선 완공식. 제가 새로 설립한 독립해양안전연구소가 인증한 배였어요. 네, 저는 독립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작았지만 원칙이 있는 곳, 진실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었죠. 완공식장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선소 직원들, 선주사 관계자들, 각국 언론까지. 저는 오상진과 함께 단상 앞에 섰어요. 거대한 선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길이 342m. 하지만 화신호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배는 진심으로 만들어진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이 배는 단순한 운송선이 아닙니다. 1mm의 진심이 만든 약속입니다. 조선소 사장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오상진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선미로 갔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1년 전 당신이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당신은 기술을 숫자로만 봤죠.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순간 제 눈에 3개의 깃발이 들어왔어요. 선미에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이유기, 오성운기, 빨강과 파랑과 노랑이 바람에 춤추고 있었죠. 저 깃발들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날고 있으니까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멀리서 펑수린이 보였어요. 뒷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펑수린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상진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중 하나예요. 고맙습니다. 화물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탱크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탱크를 만드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검사만 1042번 했어요. 단 하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게 한국 기술이군요. 아닙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그날 저녁 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안전한 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술을 믿습니다. 1mm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만찬 중간 펑수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펑수린입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펑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기술을 베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베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진심이니까요. 오상진 엔지니어님과 한국의 모든 기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슐츠 검사관님께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혼자 조선소 언덕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래로는 완공된 선박이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1년 전 직장을 그만둘 때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해운사에서 온 메시지. 슐츠 박사, 새 프로젝트 의뢰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 인증 부탁드립니다.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오상진이 전송해준 사진을 봤어요. 어제 완공된 배가 첫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뒤로는 하얀 물보라, 하늘에는 갈매기들. 사진 아래 오상진이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수치가 아니다. 1mm의 진심이 만든 바다 위의 약속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더 크게 남아 있었죠. 그곳에서 배운 것들. 정직함, 책임, 진심. 그리고 진정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요. 노트북을 열어 새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mm의 진심 한국 조선 기술이 세계에 가르친 것.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기술은 도면이 아니다. 기술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이 기술을 완성한다. 화신호 사고로 시작된 여정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다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1mm의 오차도 단 하나의 거짓도 바다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바다는 진심을 안다. 그리고 진심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인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수십 척의 한국산 선박이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정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인다. 오상진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바다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랬습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진심이 인정받는 거였죠. 창밖 수평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말하겠다고. 누가 뭐라 해도 정직하게 일하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생명을 지키겠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전문가란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